대한민국 정부가 AI 인재 양성에 말 그대로 국가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투자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과연 이 거대한 계획, 대체 뭘 하겠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무려 1조 4천억 원. 지금 전 세계가 뛰어든 AI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 정부가 쏟아붓기로 결정한 예산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이제 우리는 단순히 AI를 쓰는 시대를 넘어서 사회 모든 게 AI로 바뀌는 AX, 즉 AI 대전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최고의 인재를 차지하려고 보이지 않는 전쟁, 바로 인재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먼저 이 1.4조 원 계획이 대체 뭔지, 그리고 모두를 위한 AI 교육은 어떻게 한다는 건지, 또 소수정예를 키우는 20대 AI 박사 프로젝트는 뭔지 알아볼 거고요. 이 계획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 마지막으로 성공의 열쇠는 어디에 있을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만들겠다. 이 야심찬 계획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교육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AI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 와, 이 한마디의 정부가 얼마나 절박한지 그 위기의식이 그대로 녹아있죠. 바로 이 절박함이 이번 대규모 투자를 밀어붙인 가장 큰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재를 키우겠다는 걸까요? 그 첫 번째 큰 그림은 바로 모두를 위한 AI 교육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말 그대로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AI 소양을 갖추게 만들겠다는 거죠. 계획을 뜯어보면요. 이게 아주 촘촘해요. 중학교 AI 수업 시간을 지금보다 거의 2배로 늘리고 AI 중점학교도 전국에 2,000개까지 확대하고요. 대학에서는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부트캠프 같은 걸로 AI를 배울 수 있게 하고 또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평생교육 이용권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 전체에 AI 기초 체력을 쫙 끌어올리겠다 이런 거죠. 특히 모든 교육과정에서 AI 윤리를 강조하는 점도 눈에 띄네요. 자, 이렇게 보편 교육을 한 축으로 삼고 다른 한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펼칩니다. 바로 최정예 전문가를 길러내는 거죠. 이름하여 20대 AI 박사 프로젝트. 그야말로 전례 없는 속도로 최고 인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이냐면요. 예전에는 학사부터 박사까지 받으려면 최소 8년 이상 걸렸거든요. 근데 이걸 5년 반으로 확 줄이겠다는 거예요.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서요. 그럼 20대 중반에 젊고 똑똑한 박사들이 산업 현장에 훨씬 더 빨리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지원책도 정말 파격적입니다. 영재고, 과학고 때부터 싹수가 보이는 인재들을 콕 집어서 뽑고요. 대학생들 중에서도 잘하는 400명한테는 1년에 2천만 원씩 장학금을 줍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AI 연구를 이끄는 거점 대학을 키우고 세계적인 학자들이 정년이 지나도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국가 석자 교수 제도 같은 것도 만든다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 정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지점입니다. 이 담대한 비전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과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거든요. 일단 정부 입장은 명확해요. AI 3대 강국이 되려면 교육으로 핵심 인재를 빨리 그리고 많이 키워야 한다. 그러니까 속도와 규모, 이게 지금 최우선인 거죠. 하지만 곧바로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서울대 이경무 교수님의 지적인데요. 기간을 줄인다고 창의력이 나오진 않는다. 오히려 이런 속도전이 깊이 있는 기초 연구를 망칠 수도 있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의 기대와 학계의 우려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당장 쓸 수 있는 인재를 빨리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속도와 규모를 외치는데 학계에서는 그러다가 깊이 없이 기술만 아는 붕어빵 인재만 잔뜩 만드는 거 아니냐, 깊이와 질이 더 중요하다고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누가 AI를 가르칩니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당장 초중고에서 AI 가르칠 선생님은 어디서 어떻게 구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잘 안 보여요. 박사 패스트트랙 같은 핵심 제도는 법을 바꿔야 하는데 예전에도 국회 문턱을 못 넘었거든요.
또 예전에 디지털 교과서 도입할 때처럼 선생님들이 반대하고 나설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기업에서 수억 원 받는 전문가들을 그보다 훨씬 적은 월급 주면서 대학 교수로 모셔오는 것도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죠. 그렇다면 성공의 열쇠는 뭘까요? 시야를 좀 더 넓혀서요. 해외의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에서 힌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AI 기술을 깊게 파는 전문가가 되는 것만이 항상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길일까요? 최근에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나온 연구를 보면요.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실 겁니다. 결과가 진짜 의외입니다. 보세요. AI 때문에 일자리가 위험해진 사람들이 재교육을 받았는데 더 깊은 AI 전문가가 된 사람보다 오히려 AI랑 좀 관련이 덜한 일반 직무로 옮긴 사람들의 소득이 더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무조건 AI 전문가 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결국 이 거대한 계획의 성공은 이 세 가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첫째, 소수 엘리트만 밀어줄 거냐, 아니면 방금 본 것처럼 더 넓고 다양한 길을 열어줄 거냐 하는 전략의 균형. 둘째, 법도 통과시키고 선생님도 구해오는 강력한 실행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정부와 대학 그리고 기업이 얼마나 찰떡같이 협력하느냐 하는 협업의 문제, 이 세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1조 4천억 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과연 1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요? 그 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거대한 실험에 달려 있을 겁니다.